압도적 재미 매불쇼. 세상에 이런 변이. 자, 먼저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윤수경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수경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자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자주 안 불러주셔서. 아, 그래요. 네. 자주 좀 불러주세요. 아, 윤수경 변호사님은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셨어. 네. 아, 그래서 하셨어? 사적으로 대화 일절 안 하잖아. 아, 그래요? 네. 아쉽네.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아쉽다. 네. 정영진 씨가 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실제적으로. 채용님도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아쉽네요. 그러시구나. 네. 보는 눈이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노정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종원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무서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던 강남역 무면허 역주행 7중 추돌 사고. 네. 와, 그 영상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운전자는 20대 여성이라고 하고요. 네. 이것도 2일날 오후 1시쯤에 처음에는 송파구 거여동의 이면도로에서 유모차를 와. 끌고 있던 여성을 치고 끔찍합니다. 다행히 이제 그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만은 끔찍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40분 뒤에 역삼동 국기원 앞에서 거기서 이제 그 난동을 부린 겁니다. 네. 차량 7대를 해서 뭐 위아래 갔다가 그 화면에 다 나오신 네. 거죠. 네. 오토바이가 있는데도 쳐버리고 와. 역주행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면허군요. 아예 그 차는 어머니 차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그 김씨란 여성이 정신질환을 오래 앓았다 정도. 지금 알려진 건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운전 미숙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맞죠? 그렇죠. 운전 미숙으로 이거를 운전 미숙이 아니라 설명이 안 돼. 운전을 그냥 안 한 거죠. 그냥 밟은 거죠. 운전 미숙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인데 네네. 딱 처음 봤을 때는 음주 또는 이건 마약이다. 아, 마약.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 두 가지 다 검출은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근데 신경 안정제 선부는 혈액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신경 안정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아, 그래요? 뭐 굉장히 유명한 게 뭐 자낙스라든지 루나팜이라든지 이런 약들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장기 복용하고 오남용할 경우에 네. 단기 기억 상실이랑 기본적으로 인체 제어 능력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인체 제어 능력, 통제 제어 능력. 근데 예. 그게 이제 다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장기간 복용하고 오남용할 경우에 네. 굉장히 사례가 빈번히 발견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근데- 음주운전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정신 상태가?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그래요? 그 이 20대 여성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됐는데 약물 운전은 아닌 거예요. 아, 무면허로 구속 송치가 네. 된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약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마약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약물 운전 마약류라고 한 건 아니죠. 자기 약을 먹고 한 거죠. 네. 약을 먹고 한 건데 약을 먹고 운전해 갖고 문제가 돼 갖고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예,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이 처방받아서 먹는 거는 네. 많이 먹어도 이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원래 정량이 뭐 하루에 2알이면 네. 뭐 10알씩 먹더라도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고요. 그럼 실제로 그 마약 대용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겠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연예인들 많이 뭐 문제됐던 뭐 케타민이라든지 네. 예, 뭐 이런 약들도 굉장히 처방 약품인데 오남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경 안정제를 오래 복용하는 사람들은 또 각성제류의 향정신성 의약품들도 같이 복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안정제를 오래 복용하면 이게 낮에도 이제 정신이 잘 안 깨거든요. 아, 너무 다운되니까. 예, 그래서 각성제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는 여자분들 많이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하시는 거 이제 뭐
뭐 디에타민 이게 성분이 펜타민인데 이게 결국은 암페타민 그러니까 히로이라고 불리우는 그 메스암페타민의 사촌격인 약입니다. 부작용을 매우 낮춘 약이거든요. 아, 근데 네. 이것도 오래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히로이 그 가져다주는 부작용과 유사한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보면 다이어트 약을 또 오남용한 어떤 뭐 A 배우 뭐 이름은 저도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뭐 옷을 다 벗고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그렇죠. 사례도 있었고요. 이번에 이번에 이제 유명 정신과 의사분이 이제 거기 입원한 환자분이 사망한 네. 굉장히 충격을 준 사례가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그 여성분도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이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범죄 기록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죽음의 기록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약물이라고 하는 건 범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기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신경안정제를 2022년에만 13억 정이 공식적으로 처방이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에서 정식으로 처방이 된 거예요. 2018년에 5억 정입니다. 그러니까 와. 4년 동안 거의 3배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사회가 큰 변화가 있었나요? 인구가 늘었나요? 그렇죠. 와. 예, 실제로 요즘 필로폰에 대한 단속이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네. 예,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풍선 효과 같은데. 예,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마약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와. 예,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약간 마약 대용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그렇죠.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최소한 13억 정이면 이건 최소한 남용이야. 남용이죠. 이거는. 근데 그 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가 떠요. 아, 처방을 네. 하면 빠빼빼 뜨는데 네. 이 신경안정제를 해도 중복 처방 따따블 처방해도 안 뜬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한 사각지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기록도 안 됩니다. 그냥 아무 가정의학과 가서 다이어트 약 주세요라고 그러면 네. 뭐 신원도 거의 확인하지 아, 그렇습니까? 않고 그냥 처방받을 수 있고요. 아 이거는 무조건 공론화돼야 되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제 운전자에 의한 건데 실제로는 운전에 의해서 뭐가만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약물 남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의사 단체라든가 아니면 제약회사 같은 데서 뭔가 입장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뭐 왜 그럼 13억 정을 저기 뭐 이렇게 뭐 처방해서 만들어냈냐?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거기 갔겠죠. 근데 설명이 없잖아요. 그게 또 국민건강보험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그럼 뭐 설명도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실제로 정식 처방이 아닌 불법 유통되는 향정 의약품까지 합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먹는 라면 양보다도 더 많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와. 아, 물론 이번 이 사고가 신경 안정제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하지만 이거 좀 뭔가 문제가 맞아. 좀 심각해 보이고 굉장히 심각한 사각지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13억 정은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 바로 언론에 어제 그저께 난 건데 네. 많은 언론 그 분들이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이건 너무 심한데? 그러네. 2.3배나 4년 동안? 어우 이건 좀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저 주변에 잘하는 정치인 있으면 이거 좀 민원 좀 넣어주시기 제가요? 바라겠습니다. 네. 더 많이 아시잖아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아니, 그 음주가 지금 굉장히 우리는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네. 아, 단기 기억 상실도 또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많이 먹게 되면 환각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예, 뇌의 도파민 체계가 이게 무너지면서 네. 예, 조현병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고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던 중에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저를 박는 거예요, 차를. 네. 근데 음주를 했거나 뭔가 졸음 운전을 한 것 같은 그런 운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부딪히고 나서도 계속 제 차를 미는 오. 브레이크를 안 밟고 오. 계속 엑셀을 밟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핸들로.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약도 안 나오고 음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이상하다. 뭔가 약을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검출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경찰이 막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피곤해서 뭐 신장 안정제를 좀 먹었는데 아, 그게 뭐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게 이제 검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처벌하지를 못하고 음. 그냥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되는. 아니 그럼 그런 경우도 상황에서 음주 측정은 할 거고 네. 그 약물 시약 검사 약물 하죠. 네. 할 텐데 그 두 가지가 다 미검출이 되면 네. 이 신경 안정제에 대한 검사는 따로 안 합니까? 네, 그런 검사는 아, 따로 그런 건 하지 따로 안 않아서. 해요? 네. 안 하죠. 경찰에 키트가 있긴 있는데 네. 뭐 거기에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된다고 해도 뭐 그치, 이제 처벌 된다고 하더라도 근거는 안 처벌을 되지만 할 예, 수 없- 처방약이다 네. 그러면 끝입니다.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데? 네, 심각한 문제. 이 왜 공론화 안 했습니까 그 동안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마약 그 약물 검출 체계는 그 키트 체계예요. 작용기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의 작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검출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키트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검출이 안 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그게 문제가 돼요. 진짜 네, 무서운데. 심각하죠. 네. 아 진짜 무서워. 네. 와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네. 얘기 자체를. 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우리 윤수경 변호사님 네. 준비한 사건이 많은데 네, 많은데 그 중에 좀 주목하고 뭐랄까요? 싶은 내용을 어,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한 교사가 아동의 이제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팔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어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아동 학대다라고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이제 1, 2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10년간 교사로 근무했던 한 교사가 네. 2019년에 이제 아동 학대 가해자로 몰리게 됐는데 오전에 이제 반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서 모든 대표가 나와서 발표 수업을 하라고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발표자로 뽑힌 한 여학생이 토라져서 난 발표를 안 하겠다. 라고 버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발표는 이제 그래 그럼 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후에 이제 병원놀이나 율동 수업에도 그 학생은 이제 참여를 거부한 거예요. 삐져가지고 네, 참여를 하지 않고 네.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됐는데 네.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급식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또 가지 않겠다. 버틴 거예요. 네. 버티니까 이제 선생님이 야 일어나. 라고 하면서 아이의 손목을 잡아 당겼죠. 네. 근데 그런데도 애가 이제 의자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버텨서 네.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한테 전화를 그 자리에서 했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애가 너무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데 더 이제 힘을 쓰면 다칠 것 같다. 더 힘을 쓸 수가 없다. 네. 라고 하고 이제 학부모가 동의를 하니까 아이를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들만 데리고 급식실로 이동을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점심 직후에 이제 학부모님이 찾아와서 네. 뭐 아이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머. 애가 이제 손목을 다쳤다. 라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분도 이제 그 수업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이 학부모는 이제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네. 뭐 경찰에서는 뭐 아이에게 소리치고 다치게 한 거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빨리 사건을 처리하려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 선생님의 주장이고요. 네네. 검찰에서도 실제로 이 선생님의 행위가 이제 신체적인 학대였다라고 음. 이제 약식 기소를 했어요. 네. 너무 이 손목을 궁금하다. 어떻게 판결 났을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정식 기판 청구를 하면서 불복을 했는데 네. 나는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내동댕이 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이 내동댕이 친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내동댕이 친 부분은 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1, 2심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목을 잡아끈 혐의 그거는 인정이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벌금 100만 원과 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와.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2심의 판단을 보면 대화나 다른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었고 물리력으로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아동 학대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선생님은 이제 교육청에서 견책 징계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이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다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이제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반전이 있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좀 판단을 달리한 케이스인데 네. 이제 뭐 이 선생님은 기소된 지 5년 만에 와. 혐의를 야, 벗었어요. 5년 동안 너무 야, 힘들었겠다. 5년은 와. 2년을 지옥이지. 이제 재판을 아, 이게 아. 지옥이야. 네. 다퉜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40대가 다 이 사건으로 그렇죠. 흘러갔다. 그거는 맞아요. 너무 허무하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본인의 소회를 전했고 대법원을 그 판단을 보면
이제 구두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지도 방법의 일환으로 택한 것이고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이었고 가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받을 때도 보면 이제 이 교사는 2달간 짧게 병가를 낸 것 이외에는 계속 교단에 섰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서는 학부모랑 합의하고 빨리 끝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교사로서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그렇죠.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입장으로 대법원까지 야. 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좀 아동 인권 보호와 이제 교권 사이에서 조금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생기고 있는데 이제 교권을 폭넓게 인정했던 판결들도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뭐 수업 시간 떠든 아이에게 벌점으로 레드 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킨 교사를 이제 학부모가 계속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교권 침해다라고 이제 교권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판결을 한 경우가 있고요. 네. 부모는 이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교원의 전문성이나 교권은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네. 취지의 판단으로 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번 대법이 이제 판단을 뒤집은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최근에 이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과거 분위기였다면 대법이 판단 이거 뒤집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서희초 네. 초등학교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쵸. 여론이 좀 많이 환기된 측면이 있어서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 이 선생님들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겠다, 힘들어, 진짜 보니까. 제일 힘든 게 이 경찰들이 선생님들 조사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 왜냐하면 심적으로 자신도 부모잖아요. 네. 그리고 저 선생님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근데 분명히 물리적으로 이걸 잡아당긴 건 맞거든. 그럼 물리적으로 잡아당긴 거는 폭력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는 그건 맞지만 의도가 교육적 의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그것까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네. 전문성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그 까다로운 게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걸 잘 안 당하려고 근데 하죠. 아마 그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우리 사회 인식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아마 본인이 수사기관이 덤터기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폭력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는 가벼운 판단일 수 있었겠죠. 그렇게 쉽게 단순한 가죠. 판단이죠. 일단 예. 이렇게 쉽게 가서 그렇게 된 거겠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결론을 일단은 내면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엄청 난리 이제 날 난리가 테니까. 욕 네. 먹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그게 진짜 일단 박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거 참 경우에는 큰일이네. 검찰도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제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기소유예 해드리겠죠. 그래서 기소유예로 가는 아니잖아요. 거죠. 예. 맞아. 그러면 이제 엄청 고민되는 겁니다. 나는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이 정도 행동을 했는데 내가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인정하는 기소유예가 거죠. 나오거든요. 네.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는 교육자로서 내가 할 일을 했냐 안 했냐의 양심의 기로에 이제 맞습니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헌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예. 시간이 걸리고 예. 5년 이상이 걸리면 이제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죠. 아, 물론 뭐 진짜 나쁜 선생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처벌 네, 받아야 그렇죠. 됩니다. 네. 뭐 그거는 네. 그냥 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빼고 하는 거고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건 손목 잡아서 네. 일으키려는 행위 이외에 뭐 내동댕이 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걸로 맞잖아요. 그거는 무혐의로 판단이 됐죠. 예. 그래서 근데 또 그렇죠. 이제 애들이 이제 그 분위기 모은 거죠. 예, 내 놈이 쳤다고 이제 하나가 하니까 쭉 가니까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마 이 수사 방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없었던 거죠. 그거는. 난 자녀가 없어서 그런가 매가 약일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런 얘기 아니야. 큰일 났다 지금. 네,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았어. 너 이 이거 자식이 큰일 나. 살팔자다 뭐 이런 거. 큰일 납니다. 몽둥이가 약이야. 큰일 납니다. 그 처방전 없이 몽둥이 들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요즘 학교가 진짜 무서운 게 정말 선생님 생활하기 참 어렵다 느끼는 건데 힘들어요. 이게
변호사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전부 다 쳐들어가다 보니까 그쵸. 예, 학교에 많이 뭐 계속 가해자 하다 보니까. 측이든 뭐 피해자 측이든 아이고. 학교의 관리 책임을 요구하는 변호사든 뭐 전부 다 와서 항의를 하니까 너무 일하기가 좀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좀 신난 것 같은데요. 아 그거 티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은 아니지. 모든 예. 거를 또 다 법으로 하고 변호사들이만 등장하고 아유 이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큰일이야 이거. 근데 이제 교육자치의 이념 하에서는 이 사법권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교육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그 정도의 전문성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자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청문회 같은 재판을 안에서 해버리고 먼저 네. 그게 먼저고 그다음에 그걸 다 인정해 주는 형태가 더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사회에 그 법정으로 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사회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고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진학을 할 때 굉장히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니까 불이익을 안 받으려고 요즘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좀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한 거죠 이거는 지금 예, 말씀하신 학교 폭력 관련한 거. 네. 학교 그리고 폭력이나 그 지금 이것도 다 예, 마찬가지. 지금 이 사안. 아, 왜냐하면 예, 생기부에 한 줄 쓰는 게 예. 진학에 엄청 큰 차이가 나. 선생님 말 안 듣는다. 예. 그렇죠. 아 이번 이 사건도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유죄가 나오면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를 생지부에 못 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 학생 입장에서도 인정해 버리면 생지부에 예,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예. 아, 그게 그렇구나. 이제 진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정말 아. 보면은 학교 관련한 문제, 이제 학교의 교권과 관련된 문제, 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사활을 거는구나. 사활을 건 싸움이고 아. 이 변호사도 이 섹터에서 활동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분들 많이 계시니까. 예. 예. 근데 뭐 심지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을 뭐 야단쳤다. 이것도 뭐 아동 학대다. 정서적 학대다. 이렇게 또 기소된 케이스도 있어요. 와. 다행히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아 기소. 이제 지금 저희가 본 사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의 네. 사안인데 이제 학년이 또 올라갈수록 말씀하신 대로 진학 문제나 그렇지.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선생님이 큰 소리 하신다고. 와.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 그러면은 아이고. 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학교 안을 들어가고 교선에 들어가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안 할 거는. 수는 없죠. 말이 안 어떤 되죠. 큰일 나죠. 아 어떻게 해? 큰일이네. 핸드폰도 녹음 기능이랑 녹화 기능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렇죠. 아이고. 그냥 증거는 그냥 체증이 됩니다.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맞아요. 아하. 예. 한심한 게 편하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겠지. 사실. 그냥 몸이 내버려두고 건조해지는 가면 거죠. 되는 예. 거고.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네. 기분이 안 좋아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 그럼 놔두면 될 거 하지 마, 아니야. 이렇게 예. 놔두면. 얘를 참여시키다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네. 일선 학교 같은 경우는 50% 이상, 최대 80%까지 그냥 이러고 그냥 자는 경우도 꽤 요즘 발견된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뭐 저기 학업 내용은 학원에서 하니까. 학원에서 하고 예. 학교에 와서 쉬는 시간이라고. 엉망진창이네. 예. 아 이건 좀 심각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심각해. 아동 학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정말로 금지하는 아동 학대는 뭐가 있냐라고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본 사안은 이제 신체적 학대였는데 뭐 신체적인 손상을 주거나 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이게 이제 폭행이나 상해이냐 뭐 이런 게 다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예, 뭐 모욕적이었다, 뭐 위협을 줬다, 네. 이제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차별을 했다, 무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애매해. 부분이 뭐 많이 예를 있죠. 들어서 네. 체육이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유명인이라면 네?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막 까불어. 네. 너는 왜 이렇게 체육이 닮았어? 하면 이거 정서적 학대다. 학대다. 해서 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너무 애매하다. 내가 불쾌했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울면서 내가 왜 저렇게 못생긴 애 닮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네.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 선생님이. 그렇게. 실제로 순번대로 이제 시켰는데 얘만 까먹고 빼먹은 거예요. 아. 얘만 빼먹었는데 차별. 넘어간 거야. 그럼 이제 차별. 그걸 차별이라고 한 거지. 나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못한다고. 너무 큰일 났어. 네. 이게 웬만하면은 정서적 학대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일단 고소를 당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엄청난 심리적 네, 스트레스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경찰을 앞에 조사받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그 기소된 거를 보는 다른 선생님들도 내가 저렇게 될 수 위축이 있기 되죠. 때문에 위축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체육 같은 이런 데 와가지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나한테 박살 나는 박살 거지. 나는 거지. 직장 괴롭힘. 농담입니다. 직장 내가. 농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진짜 중요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를 많이 다룬 것 같아. 맞네. 네. 와, 이거 큰일이네.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네. 매불쇼에서 이제 다루니까 네. 공론화 되겠죠 더. 아, 매불쇼가 지금 너무 영향력이 약해. 아니야. 더 올라와야 됩니다. 아, 더 올라가요. 네. 아, 그래야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